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자, 이번 주는 조금 늦었죠, 그죠? 예.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행사가 좀 있어서 중요한 행사가, 조금 늦어졌네요. 이 시황 강의 끝나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 안내 영상이 계속 되니까요. 그 멤버십 가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뒤편 영상, 그러니까 요게 시황 영상 끝나고 바로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 영상을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해외 증시 이슈 분석부터 먼저 해볼게요. 미국 증시를 먼저 보면 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야간 선물은 좀 올라갔고요. 저는 사실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간 선물이나 나스닥이 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는 형태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주하고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새벽 나온 지표만 가지고 좀 설명드리자면 그 서비스업 제조업은 일단 안 되고요. 뭐 그거는 뭐 제가 예전부터 뭐 제조업은 거의 바닥에서 못 태어나고 있고 이제 서비스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12월에 S&P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전월이 50.8이고요. 예비가 51.3인데 최종적으로 51.4. 그러니까 전월 대비 예비보다 다 높았죠. 그래서 이 작년 연말에 미 경제 성장 가속화, 금융 부분 완화, 금리나 기대로 금융 부분이 강했다. 이렇게 이제 S&P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금리나 기대가 있었다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멘트잖아요. 그죠? 요 조금만 제가 얘기를 좀 나중에 좀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온 건데, 서비스업 경기 지수의 또 하나의 이제 ISM 서비스업, 아까는 이제 S&P고 이번에 ISM 서비스업 PMI 지수인데 전월 대비해서 52.7, 예상치가 52.6인데 50.6으로 좀 적게 났어요. 그래도 뭐 무난하다라고. 근데 ISM,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이 이제 약간 이게 두 개가 좀 서로 엇박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요것만 두 개 나왔으면 그래도 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견조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건 이제 한글마 자료를 참고한 겁니다. 출처가. 그래서 이제 유로존은 12%, 인플레이션 2.9% 나왔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6개월 연속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예상이 3.0인데 2.9니까. 근데 전월보다는 올라갔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약간씩 좀, 조금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걸로 인해서. 예상치보다 내렸는데 전월보다는 올라갔다는 거. 근데 이제, 요거 나오고 나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낙관론을 잠재운 유럽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3월에 금리 인하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약화돼 버렸죠. 그리고 요거와 이제 일시적인 현상 낙관론 이런 형태가 맞물리면서 이건 왜냐하면 전월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3월 조기 금리 인하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이 얘기에서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좀 부딪혔고요. 아니다. 저건 올라갔는데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 유럽 얘기입니다. 유럽. 지금 미국 얘기 아니에요. 그 전월 3.6인데 이게 3.4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괜찮다. 이게 두 개가 이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은 이제 지표가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왁자왁자하는 갑론을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제 또 미국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그림자 금융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중국 대형 자산운용사 중스그룹 파산 이 계속 이제 하나씩 나오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잊힐만 하면 나오고
그러니까 헝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씩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면서 이쪽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또 불거지게 됐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중국 부동산의 부실을 4년 전에 예측했던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는데 은행은 아닌데 은행처럼 대출 투자, 정부박 규제 사각지대, 이걸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현재 최소 3조 달러, 약 4천조 있다. 자산관리 상품 포함할 때는 약 12조 달러까지 늘어난다. 만기 도래하게 되면 돌려줄 돈이 없다면 뭐 기업이나 지방채를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 가격 연쇄 하락해야 된다. 근데 이럴 가능성은 낮은데 이게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있다. 그래서 중국 신탁 회사들의 전체 자산 대비 부실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 지금. 최소가 40%고 최대가 85%까지 올라갔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불거졌죠. 그래서 중국 문제는 제가 2년 전 와원에 있을 때 2022년 말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계속 얘기했죠. 이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쪽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런 것 같고,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죠. 이제 ADP에서 나온 민간 고용인데요. 사실 중요성은 정부에서 나오는 게 크죠. 근데 민간 고용이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3월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확 떨어졌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주춤했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정부 고용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근데 12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치가 14만인데 21만 명까지 쫙 올랐죠. 그러니까 이것만 했으면 그래도 뭐 시장이 좀 우려가 덜 했었는데요.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만 고용지표만 올라간 게 아니고 시간당 임금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거 금리를 인하시키는 그 시기가 3월로 봤는데 늦춰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준이 좀 더 금리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가 계속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하로 떨어져서 다시 4%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고금리에는 버틸 수가 없잖아요, 기업들이. 그 경기도 금리가 높은 상태는 더 안 좋죠. 특히나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서 지수는 올라갔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뭐 이번 주 ADP 민간 고용 발표하고부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다시 막 상승 탄력이 있는 것들이 좀 약해지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꺾여버리고, 잘 나갔던 바이오도 금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피몬 헬스케어 컨퍼런스 재료 선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이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여버린 게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형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발표 나고 나서 저는 미국 시장이 크게 떨어지지 않나를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다행히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원료를 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이슈고, 고용지표,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지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운송창고 많이 떨어졌죠. 연방정부, 레저 숙박, 헬스케어 이런 쪽.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형태죠. 고용이. 그러니까 아직은 소비 쪽이죠, 그죠? 소매 유통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 원래 건설 근로는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실업자가 630만 명에 작년 570만 명인데 작년보다 실업자는 더 늘어났고요. 여중에 이제 420만 명이 생계형 아르바이트니까 그렇게 고용의 질은 좋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니까 고용 지표는 좋게 발표됐고 임금 상승률도 올라갔는데, 이 고용 지표가 연준의 금리 정책을 막 이게 바뀔 정도의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평가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이제 반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게 있죠. CPI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였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의사협이었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나와서 막 금리를 3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의사록을 꺼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와서 막 굉장히 그것도 불과 뭐 1주 전에는 뭐 금리 인하 잘 안 할 것 같이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후에 막 금리 인하를 3번 할 것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또 의사록을 보니까 그런 얘기 거의 없이 뭐 그냥 무난한. 그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저 정도로 세게 얘기했을 것 같으면 의사록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또 거의 없죠. 근데 고용지표는 좋아지죠. 임금 상승률 올라가죠. 이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러다가는 시장이 파월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월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연준을 신뢰하지 않을까. 근데 보통은 이제 연준이나 파월 의장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입니다. 그게 저는 제일 찝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 지표 나오고 다음번에 파월의 그 연설이 어떻게 변할지가 시장의 가장 초미의 관심이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 변화가 없다면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지만 파월 의장이 갑자기 또 지표가 뭐 좀 안 좋아서 우리 통화 정책을 막 공격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파월 의장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이제 점철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또 박스에 다 갇혀버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죠.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이든. 하여튼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번 주에 해외 정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이슈인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 주식의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고용 지표 나오면서 다음 주에 나오는 CPI나 파월 의장의 연설을 한번 듣고 하자라고 해서 관망의 분위기였고요. 다른 기타 종목들도 보면 개별 종목들도 보면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막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이 정도, 서브웨스트, 그러니까 이런 에어라인 관련 주식들이 좀 올라갔죠.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제가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 일라일리라는 빅파마 있죠. 걔네들이 원격 의료 플랫폼을 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쭉 봤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빅파마가 이제 원격 의료 플랫폼 진출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최초니까. 근데 제가 왜 요런 것들을 눈여겨보는가 하면, 요런 기사들 왜 눈여겨보는가 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력한 호재, 뭐 금리나 아니면 QE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런 게 잘 안 먹혀요. 근데 시장에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 시작되는 세스, 이런 것들이 단기 테마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길게 갈지 안 갈지를 좀 봐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요런 기사 같은 건 좀 눈여겨보고 관련주들이 진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에 그 강력한 그 모멘텀이 없으니까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움직이고 세스 관련주도 아마 움직일 거예요. 다음 주에 종목별로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습니다. 좀 테슬라 계속 리콜 나옵니다. 미국도 나오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160만 대 리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리콜 나왔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좀 많이 정체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하고,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항공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제 좀 갇혀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건 요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용지표나 임금이 올라가면서 파월 의장이나 다음 주에 CPI나 파월 의장이 코멘트가 나올 때까지는 다시 3% 밑으로 내려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시장이 한번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 의장의 CPI가 또 다음 주에 나오는 CPI가 뭐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파월 의장이 괜찮다 이 정도면 우리의 올해 통화 정책을 한 두세 번 정도 인하를 가져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코멘트로 계속 유지가 되면 10년물이 3% 확 밑으로 내려갈 건데, 그러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안 움직이겠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정식 쪽 보면 작년 1분기에 굉장히 많이 샀던 기관입니다. 기관 8조 5천억 정도 샀는데요. 지금 1월 7일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보면 4거래일 만에 지금 2조 4,800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첫날은 안 팔았죠. 1월 2일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거래일 만에 2조 4천억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굉장히 빨리 차익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는 기관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는 형태였다면 배당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배당도 다 받아갖고 이제 차익을 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역시 믿을 게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거의 수급이 정체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원래 기간이 손을 안 댔던 거니까요. 작년 4분기, 작년 3분기에 이렇게 샀던 것들을 안 팔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중에서도 그 셀트럴 헬스케어 있고 제약도 있다면 그거는 일단 다 빼야 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포스코 DX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 있다가 외국인들이 샀는 거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스피로 이전된 종목들을 산 거는 이제 코스닥으로 포함시키면 안 되고 코스피로 포함돼야 되니까 요 중에서 그걸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물량 중에서 외국인들 물량 중에서 코스피로 이전했던 종목도 있죠. 그 종목들의 수급은 빼면 순수하게 이제 작년에 코스닥에 샀던 그 수급이 나오니까요. 그걸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선물 롤오버 제가 3월달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후로 1월 5일 기준인데요. 33,000 계약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누적에서 5만 계약, 6만 계약이 맥스라고, 더 이상 매수하는 경우는 제가 20년 데이터를 봤을 때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거의 한 2만 계약 정도가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변화가 없다. 그리고 빠지면서 시장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누가 저한테 이제 그 문의가 왔어요. 저희 방이 어떻게 유튜브 멤버십 어떻게 한다라고 문의가 오는데, 주식 문의를 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컨설팅을 하느냐, 이렇게 종목 상담 이런 건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유튜브 멤버십 어떻게 운영하느냐 물어봤는데 파생을 이제 문의하신 분이 처음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이 하는 매매와 제가 하는 매매는 좀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파생을 그러니까 시황은 매일매일 해주는데, 매일매일 해주면서 매일매일 그 매매 전략을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파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생은 적어도 위든 아래든 지수로 최소한 100에서 한 100도 아니죠. 최소한 한 200에서 300포인트 이상의 변동성이 있을 때만 저희가 파생의 방향성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치고받고 이런 매매를 하는 매매를 저희가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주식도 단타를 안 하듯이 파생도 그런 매매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파생을 30년 정도 했는데요. 그동안 파생을 정말 잘하는 제약고수들도 제가 엄청 많이 만나봤고, 또 지금도 그런 친구들하고 또 교회도 하고 있고, 저도 파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뭐 컨설팅 하면 못하기 때문에 파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 그리고 제가 하면서 결과가 좋아졌던
그 흐름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제야 고수 중에 파생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는 최소 100에서 200포인트, 300포인트 이 변곡점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면 박스권 고점과 저점을 잡아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지, 단 한 번도 저는 이렇게 단타를 매일매일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주식은 단타에서 뭐 돈 번 사람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생은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2, 3개월 벌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1년 기준 다 나가는 거거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하는 젊은 친구들 빼고는 쉽지 않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건 참고만 하세요. 제가 본 경험만 얘기해 주니까.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곧버스는 금융 투자는 뭐 계속 매도 전환은 없습니다. 매수했다가 좀 줄이는 거는 있어도 매도 전환은 없습니다. 그죠? 예. 누적은 아직 6,600억 정도 쌓여져 있고요. 신용잔고가 요게 지금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1조 2천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신용 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없어요. 근데 보면 꼭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쓸 때가 어떤 데인가 하면 보세요. 변동성이 커질 때 신용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크게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신용이 오히려 줄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떨어질 때는 신용이 줄어야 되는데 다시 늘잖아요. 3,500원.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2,500선 오면 개인들이 사라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유튜브 보면 그러니까 지수 떨어지면 사십시오 이런 게 낙관론자가 힘을 얻는다는 게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신용잔고를 가장 많이 보면서 시장을 평가하는 건 뭐냐면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할 때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한 20%고요. 변동성 구간에서 얘네들의 흐름이 어떨지는 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변동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이렇게 크게 오를 때 있잖아요. 신용이 많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들어왔던 거에 반의 반도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62포인트 떨어질 때 900억밖에 안 팔잖아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고를 갖는가 하면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변동성이 있는 장세로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항상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거 보면서. 자, 수출 증감률 12월 달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주 1월 1일 날 나와서 지난주 제가 무료 채널 올릴 때는 안 나왔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때도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마이너스는 가지 않을 거다. 근데 제 예상이 정확하잖아요. 7.8보다 떨어졌는데 마이너스는 안 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표님? 근데 저는 다 지금 데이터를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 이런 것들. 김영희 교수가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데이터를 하나씩 다. 그래서 대충 얼추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가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정답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제 예상대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요거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거 준비해 왔는데, 이제, 올해 2024년 증시 전망이 나왔어요.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의 증시 전망인데, 제가 이제 이걸 자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게, 아시아 경제 출처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자세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죠. 이분들이 되게 훌륭하고 뛰어나신 분들인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해 2014년 전망이 나올 때, 통계적으로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망하게 잡았던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게 지수를 얘기했는데, 그 공통점이 많은 지수는 안 오는 거 알죠?
뭐 이분들이 안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훨씬 뛰어나신 분들인데 희한하게 통계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유망 섹터를 추천했던 게 많은 섹터나 아니면 이분들이 이렇게 잡았던 밴드가 많으면 꼭 그 길 못 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밴드 상단을 대부분 다 2850, 2800, 2750, 2700, 2800, 2900, 2850, 2700, 2810, 2750, 2750. 그 무슨 공통점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보시면. 대부분 다 2750에서 2850 사이잖아요. 한 분만 2900 잡고. 김영렬 교보증권센터장은 1900에서 2500이니까 지금도 2600 넘었는데. 이 사람은 뭐 개인 의견이니까 존중합니다만 어디 가서 꼭 한번 튀려고 하는 분도 있겠죠. 이게 튀다가 또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살짝 의심을 해봐야죠. 다들 2750이나 2800을 얘기하네.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3000을 가든지 아니면 2600이 끝나든지. 그럼 이 공통적인 밴드를 벗어나는 거는 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를 보고 있고, 저도 이제 조금 참고는 하는 편인데, 근데 여기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지켜보고, 하나의 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바닥에 한 30 몇 년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통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유망업종에 보세요. 반도체. 이건 뭐, 190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유망업종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억수로 많이 넣어놨어, 유망업종. 1900하고 2500을 넣었는데 유망업종을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1900과 지금 2600선, 2500선 후반이고, 아니, 본인이 1900하고 2500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유망업종 넣을 필요가 없는데 넣잖아요. 제가 이 사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좀 논리적 말이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럼 반도체. 이 고태봉 씨는 원래부터 이제 반도체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중에서도 가는 종목도 있고 또 못 가는 종목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요. 근데 총 12명의 센터장 중에서 반도체를 추천했던 분이 9명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AI, 로봇 이런 거고요. 2차 전지는 확연하게 줄였죠. 2명밖에 없어요. 확연하게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한번 볼까요? 바이오 보면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도 좀 많죠. 근데 바이오 헬스케어는 제가 지난번 임상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임상이 없었다가 3년차 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도주보다는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재료가 있을 때 올라갔다가 또 재료 소멸되면 떨어지고 이런 형태의 흐름일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도 많이 들어가 있고 AI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정지해서 어떤 섹터들이 많은지를 좀 보시면서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여기 또 추천 많이 했던 게 못 간다, 뭐 2700, 2800까지 다 추천했는데 끝까지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지금까지 뭐 거의 통계적으로 안 맞다가 또 올해는 또 맞을 수도 있죠. 반도체나 2700, 2800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금투세 편집 이건 제가 얘기 드렸죠. 올해 만약에 시장이 많이 가면 얘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신용카드 연체액 추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왜 제가 보내드린가 하면,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액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개인들, 서민들은 점점 못 살게 되는 거고요. 예. 힘들죠. 중소기업도 못 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도 이제 우량한 기업들, 대형 기업들 쪽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원래 그랬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좀 안전한 쪽으로 자꾸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연책 추이를 보면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형주 쪽으로 쏠림이 강하겠구나. 대형주 중에서도 잘 나가는 섹터 쪽으로 그냥 쏠림이 강하겠구나. 돈 잘 버는 섹터 쪽으로 그냥 쏠림이 강하겠구나.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몇몇 종목만 때리지 다 땡기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나중에 많이 올라가더라도 체감 지수는 예전만큼 못하겠구나.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일요일 날 지수에 대한 걸 보면 이건 이제 뚫어야 되는데 아직은 보니까 강력한 박스권 저항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얘기했던 박스권 상, 저는 사실 올해 3월달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2600선 중후반이.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박스권 상당히 빨리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강력하게 뚫을지 안 뚫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스권, 그러면 저점은 어딥니까? 요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언제 확인하는가 하면 CPI 나와야 되죠. 그 다음 파월 의장의 연설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좀 혼란의 영역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FOMC 의사록이나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다 보니까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축소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나 CPI나 파월 의장 연설 보고 나서 지수가 한 번 더 빠질지 아니면 바닥을 잡을지 결정할 거니까 박스권 지수의 저점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박스권 고점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좀 이제 돌파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 아까 말씀드렸죠. 차익실현 좀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빨라요. 3거래일마다 2조 4천억이 빠져나왔으니까. 외국인 선물도 지금 차익 환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만기 이후에 롤오버부터 시작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걸 다 이익션하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현물 매도, 외국인들은 선물을 이익션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좀 정체된 구간에 진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이 순환매 장세로 진입됩니다. 그 추세대로 가는 게 별로 없어요. 바이오가 있었는데 이제 바이오도 지난주 목요일인가 하여튼 크게 한번 출렁거렸죠.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조기 금리는 안 된다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났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하반기에 이제 암학회도 있고 학회가 많아요. 그때마다 임상이 이제 한 3, 4년 됐으니까 임상이 있는 종목들은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겠죠. 제가 볼 때 올해의 바이오 제약은 그 재료주의 개념으로 순환매 장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세스 시작됩니다. 관련 테마주 찾아보십시오. 단기 순환매가 기대되는데 이것도 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미리 길목 지키기가 좋죠. 그래서 상반기 투자 트렌드가 저는 이제 주도주를 매집해서 보유하는 전략 이게 될지 종목이 단기 순환매 장사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희 회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 할 것 같고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 이상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제가 3월 말 넘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종목을 하는지가 이제 이렇게 노출되니까 그것도 별로 안 된다고 이제 우리 기존의 멤버십 유료 회원님들이 좀 싫어하셔서 매월 이제 분기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4월 1일 날 저희가 매매했던 내역을 쭉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주 보여드리는 거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좀 전략을 많이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을 막힐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히더라도 이 좀 눌림목을 거치고 나서 2800으로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변수가 좀 생겨갖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연설이나 CPI를 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B번으로 가면 그냥 한 10에서 15% 먹고 그냥 좀 약간 저한테는 단기 매매죠. 막 매일매일 치는 게 아니라 한 달 코스로 한 10에서 15% 정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단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전략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될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1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쪽 A쪽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물론 제가 3% 이상의 종목을 리액션했던 것들을 되게 많이 했지만 근데 요게 이제 요것도 있는데 요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제가 요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오는 형태인데 아직 모르겠어요.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쉽지는 않겠구나 이번은. 그러니까 체감지수가 쉽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중소형주 테마주 따라잡기 하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번 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소형주 장사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나중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소형주 장사, 테마 장사가 여러분들이 특히 저희 방은 나이가 4, 5, 60대, 70대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빠른 매매를 잘 안 하고 좀 여유있게 가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파생도 그렇고요. 파생도 이제 하신 분들이 단타 치는 분들이 주로 오는 게 아니라 한 100에서 200포인트 변곡점 매매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왜 단타 매매나 테마주 매매가 요즘 되게 힘든지에 대한 것들을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의 연설, 그 다음에 CPI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CPI가 10일 날 나오잖아요. 이때 되게 중요하고요. 연준의 베이지북 나오고 FOMC 회의가 나오죠. 30일 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연설 봐야 되고요. FOMC 회의 때 CPI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고용지표 찾길 잘 나오면서 이제 다시 파월 의장의 입 그리고 CPI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박스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1일까지잖아요. 8일부터 10일까지. 이 재료가 좀 남아있어서, 요때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한번 마지막으로 팍 치고 꺼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 끝나면 9일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이제 세스가 있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거의 중복돼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먼저 반영이 됐던 재료고, 얘는 이제 새로운 재료니까. 당분간은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CPI 나올 때까지는 요 두 개의 이슈 때문에 이제 재료 관련된 순환매 장사 나오겠죠. 왜냐하면 고용 보고서 다 나와버렸고 뭐 FOMC 회의록 다 나와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다 분석해 드린 거잖아 앞에. 근데 이제는 후반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40분 동안 했네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요거 뒤에 뒷부분에 제가 우리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 하고 싶은 분들 이제 전화 이렇게 다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요 뒤에 거 붙여서 가든지 뭐 따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늦었는데요. 이번 주는 다음 주도 좀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